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이고 목요일인데요. 오늘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계속 장이 좀 물론 개별 종목마다 좀 차이점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종목, 근데 소수 종목만 올라가고 상당히 많은 종목은 주가가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다룰 주제가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투자할 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기업 실적에 연동되는 투자를 하겠다고 선택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것은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올라간 경우 꽤 많죠. 이를테면 어떤 특정 분들이 돈을 가지고 실적이 안 좋지만 올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회사 상황이 어떻게 되든 잘 신경 안 쓰고 돈 있으니까 그냥 더 높은 가격에 사서 올리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회사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다고 봤을 때 계속 올리진 않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저가 매수를 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올려요. 그럼 또 올려주니까 실적은 안 좋고 이러지만 그분들도 그냥 뭐 그분들을 위해 보통 이제 저희 개인 투자가 있으니까 올리는 걸 그냥 상당히 지켜볼 필요 있죠. 근데 이제 이런 투자가 좋은 투자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이제 대가들을 장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결국 회사 커지면 거의 걸만 시총이 이룬다는 게 이제 대가들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하지만 이게 또 쉬운 투자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요. 근데 그중에 또 실적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외인이 올리니까 올라간 거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래 실적은 아무도 몰라요, 정확하게. 근데 현재 나온 실적은 정말 안 좋단 말이죠. 정말 안 좋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요. 그럼 이제 실제 연동이 안 되는 게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이너스 샀는데 실적이 안 나와.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금액이 크니까 그냥 홀딩 하는데 갑자기 외인 수입 들어와서 올려줘요. 그러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실적이 안 좋고 아직 좀 비싼 것 같은데 외인이 산다고 사면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실적이 안 좋더라도 너무 싸면 이제 자산가치 대비 싼 걸 판단해서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몇 종목 이따가 사례를 들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신저가나 신고가를 보면서 어떤 종목 왜 신고가를 치고 어떤 종목 왜 신저가에 있나 이런 고민을 하시란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는데요. 가치투자 연구소 카페에도 제가 글을 올렸고요. 그런 거 제가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좀 주식투자 세계에 대해서 좀 더 달리 생각이 됐죠. 아, 실적이 좋으면 올라간 게 당연하지만 꼭 실적이 좋아야지만 올라간 건 아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실적을 연동되는 투자가 좋다는 거지. 실적이 연동 안 돼도 주가는 올라간 건 되게 많아요. 적자 기업도 특정인들의 의도에 의해서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가죠. 근데 만약에 그런 기업을 올렸던 그분들이 계속 올리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자기 수급으로 올린 걸 아니까 어느 시점에 배반을 하고 물량을 개인한테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개인들이 다 높은 매입가에 물량이 넘겨받게 되죠. 근데 그 타임을 모르니까 그분들은 이제 자기가 던질 타임 아니니까 마음먹게 다 갖고 노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의미지만 그런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작업했는데 아무튼 어떤 종목에 투자에 큰 수익을 주고 또 이제 어떤 종목 상황에서 사는 게 현명하고 그런 걸 고민을 하다 보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무튼 제가 여러 종목 사례 들 거예요. 제가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해서 아니, 이게 장중 신저가 신종목 있을 거야. 신고가 신종목도 있고. 그래, 그 종목을, 몇 종목을 언급하면서, 주가라는 게 이렇게 좌우하게 되고, 이렇게 좌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가를 고민해보라. 이런 의미로 말할 거예요. 물론 제가 뭐 너무 많이 언급한 종목들이 뭐 제압이나 이런 것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매출이 거의 꺾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2020년에 잠깐 정체 중이었지만 그건 잠깐이었고 주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또 이제 사서 올렸죠. 한 2년 전부터 외인이 사서가 올려 지금 뭐 거의 뭐
시총이 뭐 4조, 5조 이러니까 엄청난 거죠. 실적이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소수니까 솔직히 이제 그런 소수 종목을 사야 돼요. 그래야지 사는 것도 좋지만 갖고 있을 때 홀딩할 때 되게 기분이 좋게 홀딩하거든요. 왜냐면 돈을 엄청 잘 버니까 다른 회사에 비해서 홀딩이 좋고, 자, 그런 기업을 주로 찾아가지고 외인이나 기관을 사죠. 왜냐면 그런 종목을 사는 게 합당하다, 나중에 볼 때 좋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신 이제 그런 종목만 사기에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 종목 일부 사고, 또 안 버는 기업도 수급을 올려서 개인을 꼬드긴 다음에 물량을 넘긴 다음에 매도 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후자 같은 경우는 언제 매도 될지 모르니까, 정확히 모르니까, 원래 비싼데 더 올리니까 뭐 언제 매도 될지 모르죠. 비싼 가격에서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런 반면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은, 기관의 외인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종목은 과하게 올려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을 올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걸 과하게 올린다는 말이죠, 항상. 왜냐면은 저가 매수한 자기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올려야지 수익률이 극대화되잖아요. 그 극대화를 위해서 최대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올리면서 평단가를 높이는 작업을 해요. 대신 자기들이 매도칠 타임을 아니까 상관이 없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반면 개인은 그냥 어설픈 가격이 들어갔다가는 물릴 수가 있죠. 왜냐면 과하게 올리는 만큼 과하게 밀어버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물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정말 싸다고 평가되는 가격만 매수해야지, 과하게 올라간다 떨어지더라도 마이너스가 아닌 상황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계속 경험하셔야 되는데, 요 최근에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종목을 좀 많이 보면 좀 양극화가 심해요. 왜냐면 실적이 좋은 종목 있잖아요. 뭐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영업도 증가, 이런 종목 과하게 올려요. 정말 과하게. 제가 종목을 볼 텐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올려요. 물론 나중에 이제 뭐 밀어버리겠죠. 물량을 넘기겠죠. 근데 또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근데 실적이 안 좋으면 불라도 비해서도 이래서 ROE는 낮지 않아요. 근데도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이게 매출 증가량이 많잖아요. 최근 종목은 매출 증가든지 정책 종목 꽤 많아요. 근데 그럼에 불구하고 영업이익 하락한 종목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매출 증가, 영업이 하락한다는 게 엄청 나쁜 거 아니에요. 영업이 하락했다는 게 작년보다 하락했다는 거지 적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주가는 매년 신저가를 때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출 증가하더라도 영업이 하락하면 어정장 가격은 주가가 흘러내려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매출 증가한 종목 중에서 영업이 하락한 종목 중에서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진다. 그럼 그 오히려 더 좋은 매수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 반면 뭐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현재 가격이 너무 비싼데도 불구하고 올라온 종목도 꽤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벌기 위해서는 신고가를 많이 보셔야 되겠죠. 어떤 종목 주가 올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종목이 결국 시총이 높아지는가 알기 위해서. 그런 반면 어설픈 가격을 사면 안 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신저가를 공부를 하시면 결국 어떤 종목을 외면하는 받는다, 그걸 알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외면받는 종목 중에서 과하게 외면받으면 나중에 또 과하게 올라가긴 하죠. 그래서 그 종목을 몇 종목 제가 언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종목 정도 예를 들 예정입니다. 일테면 제가 좀,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신저가인 종목과 실적이 꾸준해서, 아니면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올리는 종목들 유형을 설명한 과정 중에 몇 종목을 설명드릴 겁니다. 일테면 보라티아이라고 제가 예전부터 보는 종목인데,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보면 많이 살금 K 증가는 안 하지만, 보시면 이제 부채 비율은 계속 총계가 좀 줄고 있죠. 근데 이제 자본 총계가 크게 증가 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출도 꾸준히 증가 중이잖아요. 그쵸? 500억, 600억, 690억, 700억 뭐 되겠죠? 그러면 또 영업이익도 보시면 이렇게 30억, 60억, 100억 이제 더 넘겠죠? 또 이제 이 종목은 제가 예전부터 좀, 그러니까 아까 눈에 계속 밟히는 종목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수입, 이런 식료품 같은 경우는 수입해서 이게 공급하는 업체거든요. 근데 보시면 매출이 계속 증가 중이잖아요. 영업이익 계속 증가 중이죠. 보면 제가 이제 저시총은 지금 이제 시총이 1000억 넘어갔는데, 예전에는 원래 이때는 한 200억짜리였죠. 이때 한 200억짜리. 최근에 보면 한 600억 전후였어요. 그래도 1.0 아래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매출은 증가한 종목 있지만 영업이익까지 증가한 종목은 거의 없어요. 많이 없죠. 근데 최근에 보면 매출, 영업이익 둘 다 증가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겟이 된 건데 이제 최근에 급등했죠. 그래서 이제 매출이 23%, 영업이익 60%. 근데 최근에 보면 계속 증가 중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눈에 띄는 거죠. 이게 이 종목이. 그래서 이제 이때 사니까 가장 좋긴 하죠. 그래서 거의 뭐 3,000원짜리가 2만원 올라갔잖아요. 근데 최근에도 이제 600억인데 싸 보이는 거죠. 싸 보이는 거. 걔네들 입장에서는, 아니, 걔네들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이란 것은 주가를 좌우하는 그분들을 말하는 건데, 이제 저희는, 정상적인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활용한 거고, 물론 이제 기업 가치를 전혀 안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분, 뭐,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 구분 안 하겠죠? 이제 정상적인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활용한다면 이런 종목이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시종 종목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나오는 종목 좋아하거든요. 그런 종목 중에 매출 증가하면 영업이익 폭발하고 하루도 폭발하고 주가도 당연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보면 이때 샀으면 이제 이때 파는 것도 이제 답이긴 하죠. 너무 과하게 올라갔으니까. 기업가는 이렇게 꾸준히 증가 중이죠. 근데 주가가 과하게 올라갔으니까 최근에 과하게 좀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요. 근데 이때는 워낙 쌌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실적이 매출 영업 증가한 거 많이 없으니까 연단위로 지금 3년 연속 3년 4년속으로 매출 영업 증가 중인데 주가만 그냥 떨어졌다가 과하게 떨어졌다 과하게 올라가고 또 과하게 떨어진 것 같으니까 뭐 특정인들이 올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6월 14일 15일 거의 뭐 40% 거의 뭐 이번 주에 50% 올린 건데 보시면 매수를 보면 이거 보세요. 2297억 매도는 2291억. 그러니까 장난친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인데 좀 정상적인 종목이죠. 왜냐면 매출도 계속 증가, 영업 계속 증가 중인데 주가는 과하게 올랐고 최근에 주가가 과하게 떨어 판단해서 올릴만 한 거죠. 매출 영업이 증가한 종목을 올리는 경우가 좀 가장 정상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뭐 장이 정말 안 좋은데 불구하고 지금 뭐 거의 뭐 역사 신고가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뭐 가격이 올라간 거고 지금 거의 뭐 최근에 거의 만원짜리 지금 2만원을 뚫었으니까 100%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수익 나오는 종목인데 그 종목을 대상으로 자기는 이제 뭐 속된 말로 장난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올릴 만한 가치가 있다 평가해서 올리는 건데 저라면 이제 이런 종목을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매수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관리해도 다 매수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도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할 가치가 좀 있겠죠.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겠죠. 왜냐면 기업가 지금 꾸준히 증가하는데 주가가 너무 싸면 올라가고 너무 비싸지면 떨어지고 최근에 너무 싸다 판단하고 최근에 이제 매출 영업 증가한 종목이 많이 없는데 증가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률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총이 600억짜리였죠. 그래서 딱 주가 보면 한 10,000원 정도 사면 이때 물량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한데 이때는 2020년도에 주라고 갖고 있는 거잖아요. 2020년 전에 그 이후로는 가장 쌌죠. 3년 뭐 3년 신저가 때린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거 올라가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용어를 찾아서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다는 걸 알면 그분들 입장에 서서 볼 때 올릴만 한데 너무 싼데 이게 매출 영업 증가하고 계속 증가 중이잖아. 근데 너무 싸 보이잖아. 그래서 올린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수급을 보세요. 수급을 없어요. 그쵸? 저희 종은 솔직히 외인 기관이 대놓고 들어와서 하는 건 드물어요. 어떻게 보면 1,000억이 넘어간 다음에 그때는 외인 들어오죠. 제대로.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외인이 아니에요. 건물이 외국인들이 물론 이제 이 종목은 좀 정상적으로 수익 나면서 쌓았던 종목이니까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종목만 건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게 더 좋죠. 왜냐면 실적에 비해서 싼 종목을 사는 거니까 그분들은 저희도 그런 종목을 사면 그분들 올릴 걸 기다리면 되죠. 또 이제 실적이 계속 잘 나오면 과하게 올리겠죠. 근데 최근에 지금 보면 정말 급하게 올렸죠. 이거 보시면 이제 세력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개인 분들이 올린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걸 저는 못 샀는데 살만 충분한 가치가 있었죠. 마음 때 샀다고 쳐요. 그럼 이게 거의 이게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가
이쯤에 산 거죠. 이쯤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한 다음에 이제 올린 거예요. 이쯤에 한 거니까. 그래서 쭉 올려서 거의 뭐 이쯤에 사도 거의 80, 70, 80% 먹는 건데 저쯤 사는 게 더 좋은데 그래서 이거 보고 지금 이때 비해서 응? 지금 작년 실적이 이거잖아요. 이거 꽤 좋잖아요. 그 25 나오고 보면 이제 예전엔 10억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10억 많은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20억대 나오고 30억대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거 매출도 실적 매출 증가 중이었고 그렇죠? 아쉬운 건 좀 많이 차입금이 크게 증가 안 했어요. 단지 좋은 점은 또 보시면 부채 총리를 줄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싸 보이는 종목을 올린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걸 살 수 있었겠죠. 이런 유형이 있고 휴메딕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를 보면 휴원스 글로벌 이고요. 필러 관절염 치료제를 국내 및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수출하는 업종이죠. 업종 자체가 좋아요. 보시면 항상 회사 가장 먼저 볼게 회사 매출액이에요. 매출 상황 600억, 800억, 1100억, 1200억 계속 증가 중이죠. 회사는 긍정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은 당연히 수출하는 업종이니까 수출 상황을 잠깐 봐볼까요? 보시면 매출, 매수주, 수출, 내수, 내수 비중이 더 크네요. 그렇죠? 수출은 금액이 적네요. 의외로 100만원, 1000만원, 50억. 내수는 200억. 아무튼 수출은 더 늘어날 여지가 있겠죠. 아무튼 최근 몇 년 동안 이 회사 상황을 보시면 매출은 계속 증가 중이었고요. 영업이익은 당연히 매년 증가 중이었어요. 990억, 120억, 160억, 260억 계속 증가 중이에요. 회사는 주가야 오락내락 하죠. 비싸면 떨어지고 싸면 올라오고 그렇지만 기업가치 증가는 계속 가파르게 상승 중이었다. 이런 말씀 드린 거 싶은데요. 재무 차트를 잠깐 봐볼까요? 원래 재무 차트 잘 안 보는데 보시면 영업이 계속 증가 중이죠. 단기 순이익도 두수나수 하지만 어차피 영업이 더 중요하죠. 번호과 관련된 기기니까. 최근에 주가를 보면 굉장히 많이 비쌌어요. 상장할 때 그쵸? 거품이 엄청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과학이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또 2020년도에 거의 10,000원까지 찍었으니까 굉장히 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때 2020년대 10,000원 가격은 PBR이 0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1.0 아래. 그래서 되게 좋은 가격대였고요. 근데 이제 또 과학이 올라간 거죠. 또 40,000원까지. 그러니까 거의 300% 올라갔어요. 그또 너무하면 올라가니까 또 떨어진 거죠. 또 이제 또 최근에 또 너무 과학이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PBR이 거의 뭐 1점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굉장히 싼 거죠. 왜냐면 이점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때는 좀 아우르게 났지만 이때 작년 정도 보면 이게 준특급 종목 되거든요. 보통 준특급 종목은 항상 PBR 1.0 전후가 되게 싼 가격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계속 매출 증가 중, 영업이익이 증가 중 종목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거죠. 준특급 정도도 크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 매출 계속 증가하는 종목, 이제 증가 안 하고 좀 정체 중인 종목 이렇게 다르니까요. 아무튼 최근에 휴메딕스 보면 매출 영업 증가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그쵸? 가파른 만큼 더 매력적인 거고 수급을 보면 이게 진짜 외인이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 꾸준히 2년 전부터 매수 중이었어요. 꾸준히 매수. 개인이야 뭐 올라가면 파는 거니까 뭐 그렇고요. 아무튼 뭐 당연히 올라갈 종목이 올라간 걸로 봅니다.
제가 이 종목도 간과를 했어요. 솔직히 제가 종목을 많이 빼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되게 매력적이었고 최근 신고가 때렸고요. 보시면 주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양매수죠. 양매수. 물론 이게 진짜 외인이란 전제하에인데 양매수 하다가 최근 이제 기관은 수익률 너무 높아진 거 팔고 외인이 올려서 주가를 많이 올렸다가 신고가를 때린 거죠. 아무튼 매력적인 종목이었고요. 주가는 오르락내락 했지만 기업가치 증가는 계속 증가 중이었으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대가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이죠. 물론 이제 뭐 워런 버핏은 이게 ROE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긴 한데 이제 최근에 ROE 보면 굉장히 높은데 이게 보시면 영업이익이 보면 70억, 60억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작년보다 작년에 43억인데 그래서 근데 영업이익도 많이 나왔지만 매출액도 보시면 가장 높잖아요. 최근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뭐 주가를 올릴만한 정당 사유가 넘치는 종목입니다. 제가 신고가 종목을 자주 보는 이유는 단순해요. 어떤 종목이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주는 건가 그걸 아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어떤 순간의 매수를 어떤 시점의 매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시점에 회사 상황 어땠는가 이런 걸 쉽게 말해서 이제 대가리 말은 기업 가치와 시총의 상관관계, 주가 상관관계를 따져가지고 적절 매수점을 아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장기적으로 올라가면 어떤 종목인가를 아는 게 아는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작업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그 영향 받는 업종이 있어요. LG 생활건강처럼 중국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장사 좀 안 되니까 매출 하락하고 영업도 하락했습니다. 급락한 종목이 있긴 하죠. 최근에 지금 주가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죠. 최근에 보면 거의 이게 한 8년 신저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이 잘 나올 때는 과하게 올려요. 근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너무 비싸면 떨어지고 근데 너무 비싼 상황에서 실적이 정체 중이면 이렇게 정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2020년부터 정체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21년도 정체하고 근데 주가가 좀 더 올랐어요. 장이 이제 좋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 가격이 올린 다음에 그다음 흘러내리는 거죠. 솔직히 이 정체 그러니까 주가 비싼 상황에 정체만 해도 매출 영업 정체만 해도 주가는 흘러내리는 게 당연한 건데 2020년도는 워낙 장이 좋으니까 올라간 거죠.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보레테알 휴메덱스 얘기를 했으니까 쭉 제가 파크 시스템즈라고 있어요. 이 종목 뭐 업종을 우선 먼저 볼까요? 이게 좀 이런 업종이 좀 드물거든요. 원자현미가 전문 기업이다. 수출 확대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말 하는 건데 실제로 그러면 이게 이제 매출 증가하냐? 진짜 매출 증가하죠. 매년 증가해요. 그렇죠? 영업이익도 매년 증가하고 그러면 판감도 매년 증가하고 되게 이상적인 거예요. 이상적인 거죠. 뭐 금액을 따져보면 이제 많이 차익금도 증가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실제로 영업이익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 그 주가를 좌우하는 입장에서는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쵸? ROE 높고 근데 금액은 적어요. 보면 금액은 해봤자 지금 예상 물론 이 이제 분기별로 실적이 좀 달라요. 이 종목 보시면 그렇죠? 보면 1분기, 2분기 실적이 안 나와요. 원래 근데 3, 4분기 잘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1년 수익으로 따지면 이제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높아요. 영업이익이 높고 그렇죠? 지금 이게 낮게 나오는 1분기 실적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ROE가 나오는데 이런데 실제로는 ROE가 뭐 20 정도 나오는 종목인데 문제는 이런 종목을 대상으로 매출 영업 증가하고 이런 종목을 대상으로 과하게 올린단 말이죠. 왜? 이때 물량을 사놨어요. 어떤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제 실제 이렇게 잘 나오는 종목이 거의 없단 말이죠. 물론 비싸요. 비싼데 비싸도 더 올려요.
보세요. 이때 이제 2020년도 볼까요? 2020년도 보면 그나마 2.5니까 싸지 않는데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천억대거든요. 딱 보시면 그렇죠. 근데 지금 시총이 얼마예요? 1조 2천억. 무섭죠. 만약에 제가 이때 그러니까 제가 천억대 자꾸 말을 하는데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억대 종목 제가 만약에 어떤 종목을 천억대 샀어요. 근데 매출 영업 계속 증가해요. 그럼 이 종목처럼 1초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업 가치 증가는 보세요. 기업 증가가 몇 년 전에 400억, 지금 해봤자 1200억이에요. 근데 시총은 그러니까 기업 가치 증가는 겨우 1000억도 안 되는데 시총은 10배 날아간다. 이게 주식판이다는 거죠. 대신 소수 이런 특급같이 보이는 종목을 사야 돼요. 매출 영업 증가하고 ROE도 높고 영업이익률도 높고 대신 시점은 저시총에 사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이제 주가를 좌우하는 거죠. 보면 외인도 보면 예전에는 좀 10% 아래였는데 지금 최근에 많아지죠. 대신 이때 물량이 있으니까 물량 사놓은 다음에 한번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매수한 물량이 엄청난 수익률이 높아지죠. 근데 또 실제로 잘 나오니까 올릴만 정당한 상황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주식 투자는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 현상이.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는데 100종이 다 다른 거지는 않으니까 특정 케이스 제가 이제 2020년도 15가지 20가지 봤지만 제가 이제 지금 그걸 안 하는데 왜냐면 그걸 여러 가지 유형을 공부하고 그런 게 좋은데 중요한 것은 저 주력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래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 가장 현명한 투자처는 어떤 거냐? 보니까 수익률 탁월한 게 수익률도 탁월하니까 기업 수익률이 탁월하니까 주가 수익도 투자 수익도 엄청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을 주로 이제 지금 매매를 하거든요. 당연히 이때 보세요. 이때 보면 이때 싸지 않아요. 2.5니까 싸지 않죠. 실질적으로는 뭐 2.7, 8, 뭐 9 정도 됐겠죠. 그때 이제 ROE 22니까. 보시면 이때 5만원짜리가 거의 2만원까지 반토막 났잖아요. 근데 보면 이때 매출 영업 증가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쵸? 그나마 살려면 이때 사는 거죠. 물론 이거 과하게 올린 거 맞아요. PBR 10이잖아요. 퍼가 45고. 과하게 올린 거 맞지만 주식판이 이렇다. 주식판에서 여기 재물 보시고 엄청 예쁜 종목 고르시고 자기가 좀 물론 이게 소비자가 될 수 없는 업체는 조금 힘들긴 한데 이게 꾸준하거든요. 꾸준함은 어떻게 보면 탁월함하고 비슷하지 않나. 같은 의미일 수 있죠. 근데 영업이익률, 매출 영업이익, 뭐 영업이익률 높고 뭐 이런 게 이때 샀으면 안 파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어느 때까지 이 양반들이 포기하지 전까지 시총 1000억이 올 수 있나. 이때 샀는데 시총 1000억 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다시 1000억이 올 수 없냐. 없다고 생각하면 웬만하면 매출 영업 증가할 때는 홀딩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여기 산 사람 수익률이 정말 극대화된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신고가 친 종목 몇 종 봤고요. 신저가 친 종목을 제가 몇 종 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종목인데 헬릭스미스. 말이 많았던 종목이죠. 되게 말이 많았던 종목이고. 근데 다 알고 있었죠. 이렇게 될 거. 뭐 다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회사 매출액이 100억이 안 나와요. 근데 뭐 유상증자 하고 막 1000억대 이상 유상증자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도박하는 건데 이걸 사기치는 사람도 뭐 나쁜 사람이지만 이거 속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보면 헬릭스미스도 보시면 당연히 현금은 많이 났었죠. 당연히 돈이 안 들어왔어요. 들어온 적이 없어요. 언제 들어왔냐? 여기 보면 뭐 사채 증가, 차익 증가, 유상 증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100억도 안 나오는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을 1000억을 1600을 유상 증자하고 뭐 말이 안 되는 건데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가 이렇게 됐잖아요. 1000억, 800억. 결국 올라갈 수 있냐? 뭐 특허고 뭐 제대로 하면 돼. 다 거짓말이에요. 주식판에 얼마 거짓말 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이때 샀으면 대박 났겠죠? 도박하더라도. 근데 이때 막 1000원 아래다. 몇백짜리다. 그럼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막 이 몇 조에 그랬어요. 지금 이게 보시면 위에 보면 몇 조짜리였거든요. 여기 보면 1조 3천, 4조 9천억.
도박한 거죠. 100억도 안 나오는 외채를 가진 회사를 4조일 때 샀다. 그러니까 도박하신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런 류는 건들면 안 돼요. 왜냐면 주식은 몇백 프로 먹는 게임이 아니에요. 왜냐면 버핏도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1년에 20% 먹는 거 그래도 부자 되잖아, 엄청나게. 물론 복리 게임을 이용하니까 기다림이 필요하죠. 근데 대부분 이제 그걸 못 하니까 막 실제가 안 나오든 말든 누가 올리면 그걸 먹겠다 그런 생각 하죠. 그게 인간은 어떤 그 본성에 가까운데 어리석죠. 그래서 헬릭 스미스도 보면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물린 상황이죠. 그렇죠? 거의 10년 신작가잖아요. 아니 근데 이 회사가 더 망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더 망가지고 있잖아요. 주식수는 늘어나는데 유생하니까 주식은 늘어나는데 계속 적자니까 돈을 깎아먹고 있잖아요. 자본을 까먹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경험을 뭐 해야지 않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리스크 없는 투자해야 하더라도 솔직히 손실 엄청 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리스크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 거니까 그냥 도박하신 거죠. 앞으로 도박하면 안 되겠을 거예요. 지금 오늘 신저가 신종목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정도 뭐 큐라클 지금 상장 이후 상장 6만원짜리가 지금 뭐 9천원 뭐 10일 동안 가뿐히 나겠죠. 이 회사도 매출을 봐야 돼요. 매출이 안 나오네요. 60억 30억 20억 이런 게 산다는 거죠. 도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관비는 100억이 넘는데 매출액이 몇십억짜리야. 그럼 그냥 무조건 적자죠. 쉽게 말해 제가 이걸 통해서 적자기면 건드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계속 적자잖아요. 그래서 적자기업 지금까지 매매했다. 도박하신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걸 주가를 좌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가짜 요인이에요. 가짜 요인이에요. 딱 봐도 가짜 요인이고 도박한 거죠. 적자기업을 건드리면 안 좋아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다.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 H&M처럼 근데 애초에 적자, 계속 적자, 매출 안 나오고 그러면 그냥 도박하신 거죠. 그렇죠? 앞으로 하시면 안 되죠. 리스크 않더라도 물리는 게 주식하는데 그냥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거니까 뭐 당연히 다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월패스도 보시면 지금 똑같죠? 상장 신저가예요. 다 물렸어요. 상장 신저가 나쁜 게 아니에요. 회사는 멀쩡하고 회사가 자본 총계 증가하고 매출 증가하는데 신저가다. 그건 의미가 좋죠. 근데 회사가 보세요. 우선 무조건 매출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문이 들어와야지, 뭐가 들어와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안 들어와요. 최근에 지금 뭐 예전에는 이 올리패스가 시총이 5천억까지 갔네요. 지금은 500억. 그럼 뭐 10분의 1 토막 났죠? 10분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자기업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적자기업을 엔젤 투자처럼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매출액이 안 나온다. 그럼 건드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장난치는 세력이 있죠. 당연히 이걸 직업을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다 가짜 요인이에요. 위에는 이렇게 안 사거든요. 아무튼 개인만 다 물려 있죠. 왜 샀을까요? 이걸 안 받겠죠. 이걸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가게를 해본 사람은 알죠. 회사가 매출이 안 들어오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망가지는 거죠. 회사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가게도 마찬가지고. 적자 200씩 계속 나는데 이걸 들어가지고 먹겠다. 그냥 도박하는 거죠. 최근에 지금 아무튼 이런 적자기면 건드리지 말라고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유미에드 플레이 보시면 2020년도에 실적이 조금 잘 나왔죠. 조금 이전보다. 그 다음에 계속 안 나와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죠. 유미에드 이제 관련 종목이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실적이 안 나와요. 주가 올라가면 가짜예요. 결국은 주가를 이렇게 미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실적을 보시고 이걸 그나마 물론 실적이 좋다고 바로 올라가지 않고 실적이 안 좋다고 올라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실적이 좋아지면 올라가는 종목을 선호하는 게 실수를 더합니다. 그래서 실적 안 나오는데 주가 올렸으니까 당연히 도망가겠죠. 그래서 빨리 나오니까 뭐 개인만 남아있겠죠. 지금 개인만 샀겠죠. 근데 지금 재무 상태가 엄청 엉망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당연히 뭐 적자 기업이니까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오늘 기사가 떴더라고요. 보니까 독일 산업 보시면 독일 산업도 굴고요. 뭐 그쵸, 현금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 버는 기업이에요. 안 버는 거. ROE 보세요. ROE 이때 잠깐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이 올릴 일이 없는데 과학이 올랐으면 당연히 도망가겠죠. 그래서 실제 연도가 안 되는데 올라간 종목은 그냥 아 운이다 생각하고 매도할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가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투자 카페 같은 거죠. 주도해서 자기도 수익 실현하고 도망갔다 그러는데 보면 실적이 조금 이 점은 조금 나오긴 했네요. 그쵸? 근다기에서 이게 지금 7천원짜리가 3만원 될 건 아니죠. 그쵸? 왜냐면 이 금속업성 막 며칠 폭발을 이러지 않아요. 며칠로 보시면 거의 해봤자 1000억대 초반 막 이러거든요. 근데 뭐 엄청 날아갈 일이 없죠. 보시면 거의 뭐 이때 보시면 이때까지 따지면 5천원인데 거의. 근데 이때도 보면 이 지금 아까 동일산업 동일금속 또 보시면 박림 이런 거 이런 거 장난쳤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요는 실제 연도가 안 돼. 주가 올라가는 거. 자산가치 너무 싸면 PB 0.3에 0.1이야. 그럼 사살만 해죠. 현금 보고 살 수 있겠죠. 몇백억이요. 이때 보세요. 이때 이 1100억인데 이 시총이 만약에 700억 400억이야. 0.2야. 살만해요. 여러분 현금이 시총이 400억인데 현금이 보면 700억 있잖아요. 살만해. 근데 문제는 이게 올라가는 게 일시적이라는 거죠. 이 주식판을 움직이는 애들은 바보가 아니니까 실제가 연동가 안 되는데 올린 건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뭐 이런 데 매수한다 이런 데 도박하는 거죠. 근데 이 그 카페에서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뭐 200억 이상을 수익 내면서 뭐 경찰 조사 들어간다던데 뭐 아무튼 연동 안 되는 종목 올라가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이때 싸게 샀으면 항상 매도를 감안하시라. 좋은 것은 실제 좋은데 다른 걸 사든지 자산가치 너무 싸다가지고 PB 0.2, 0.3이야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저 이제 그런 투자는 안 하고 잘 버는 기업에 이제 한정해서 매매를 해요. 거의 지금은 그런 종목만 세팅해놓고 이제 매매하는 거니까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이때 어떤 종목 사게 샀어. 근데 이 몇 년 뒤에는 자산가치가 엄청 증가하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도 당연히 어느 순간에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걸 아니까 그런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맥거스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보세요. 매출 계속 증가, 영업이익 계속 증가. 그 다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잠깐 떨어진 거 일시인 거죠. 여기도 제가 이게 살라도 안 샀는데 실수 이 종목 계속 보는 종목인데 지금 0.8이었잖아요. PBR이 퍼가 4고. 근데 지금 보세요. 이거 매출 계속 증가 중이잖아요. 결국은 주가 과학이 올라간 다음에 과학이 떨어진 게 또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170% 장이 엄청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이 와중에 매출 영업이 증가한 거 보세요. 이때 잠깐 일시적인 거고. 결국 실적 연동형 종목 중에 싼 종목을 거르는 게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뭐 이건 깨우쳐야지 아는 거니까 제가 말해봤자 의미 없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런 종목 고른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어렵지 않아요. 재물을 보고 고르면 돼요. 대신 이제 재무 상태표도 보시고 현금도 보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여러 종목을 좀 봤는데요. 선택 문제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냥 잘 벌었던 기업, 그러니까 잘 벌 확률이 되게 높은, 그 인지도가 높고 계속 잘 벌었던 기업, 밀실로 꺾이지 않았고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저가면서 산 게 최고예요. 선택 문제입니다. 선택 문제인데 저는 또 열 몇 가지 유형을 공부를 했는데 솔직히 결국 특화가 안 되니까 좀 좋지 않아서 특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수익성이 탁월한 기업만 관리해하고 그좀 저가 있을 때 사기 시작해서 더 떨어지면 계속 사는 거죠. 쉽지 않아요. 저가 매수는 쉽지 않아요. 계속 일반적으로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다가 너무 싸지면 누군가 올리겠죠. 그쵸? 그를 믿는 게 최고인데 대부분 안 하실 거예요. 아마 하실 분만 하는 거니까. 그쵸? 아무튼 제 방법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 생각하면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그게 이제 테스트 수사를 하셔야죠. 테스트 수사 꼭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